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할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저는 29년차 조울증 관리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컨텐츠로 돕는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직한인데요. 조와 그다음에 동생 그레이는 21년 차 조울러죠. 두 조울러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조 아빠, 사단법인 조은의자의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고직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그 영광스러운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기에는 두 아들이 다 조울증에 걸리고 네, 이게 뭐가 영광스럽냐? 음, 수치스러운 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건 왜 영광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선 뭐 조은의 마음 약국을 우리 조우가 조울증 때문에 하게 돼가지고 이게 많은 구독자들을 일으키고 팬덤을 일으켜서 내가 덕분에 어, 유명해졌다 할까? 네, 지난번에 공주에서 하는 공주 국립 병원이죠. 거기서 주최해서 하는 정신건강 학술문화제인가? 이제 네. 거기에 이 가족 지원가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 많은 분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거야. 네, 네, 네. 그래서 이 조은의 마음 역국 덕분 아니냐. 그래서 네. 감사하고 거기 국립병원의 그 원장님이 누구시더라? 네가 잘 알고 있는 잘그 이종국 원장님이신가요? 예, 센터장님. 네, 미 어유 영광스럽게도 나를 알아봐 주시고 네, 또 같이 사진 찍자고 하셨고 네. 그러니 야 내가 조은의 마음 약국 때문에 출세한 거 아니냐? 아, 네, 그러니 이 영광스럽다 하는 의미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거 말고 나는 사실상 29년 플러스 21년 50년에 두 아들 조울증이 어려움을 많이 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른바 이제 wounded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픔의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력이 생겨서 나는 요즘 너무나도 감사해. 예. 네. 그 공주에 내려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조은의 마음 약국이 이 정신건강 커뮤니티에서 좀 알려지고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하지만 좀 더 아, 발전돼야 되죠. 분발 많이 해야지. 네네. 저희가 우리가 더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구독자분들을 더 높이려면 저희가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음. 좀 더 그래도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쫑 박사하고 나나 네, 어, 당사자들의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네, 상당히 인기리에 오프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조우가 잘 두 사람을 소개도 해줬고 또 그 쫑 박사 그분은 정말 박사거든요. 네, 어, 이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PhD를 하고 왔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아주 일하신 분인데 조울증 때문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가정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생겼고 그런데 우리 조은의 마음 약국하고 작년 1년 전에 딱 만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분이 한 3개월 정도 입원해 있다가 나온 상태였는데 근데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느끼겠는데 그리고 그 우리 이 나나라고 하는 그 여청년도 보게 되면은
어떤 관점의 변화가 생기니까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더라고. 응?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좋은 방송들을 당사자들이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나누고 또 심지어는 미국에 계신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반응이 오고 그래서 우리 좋은의 마음 약국이 글로벌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좀 채널로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제가 지난주에, 음, 새롭게 하소서를 봤어요. 어, 한 목사님께서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그치, 예, 이분이 어려서부터 그 친아버지에게 학대를 음, 받고, 또, 가정학대, 예, 음, 그리고 엄청,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글쎄 네, 말이야. 이런 판자촌에 사시면서 또 그 아버지께서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회 현장도 참 어려웠고. 근데 이 간증 중에 그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큐티집하고 잡지하고 이렇게 합쳐진 형태의 큐티집을 봤는데, 그거를 좀 삼촌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왠지 그 아버지께서 내가 만든 오랫동안 영웅 만들어 오신, 밝은 큐티인이라는 거지. 큐티 매거진. 그게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한 15년 동안에 200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나갔는데 그분이 그걸 봤다는구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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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당시에 큐티와 잡지가 합쳐진 그런 거는 큐티진밖에 없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좀 새롭게 해서 이름 자체도 큐티 매거진 할 때 큐티진이라고 이제 네, 붙였었죠. 근데 청년 대학생들 용으로는 그 당시에 유일했고 네, 그런 매거진 같은 게 이제 붙어 있는 큐티 교재가 없었지. 네.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많이 회복되시고 또 목사님이 되셔서 그런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데 상담도 음, 하시고 또 특히 인스타그램에 치유의 편지 해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상처 입은 자를 향한 편지를 이렇게 쓰셔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봤더니 팔로워가 10,000명이 좀 넘고, 어이구, 네. 네, 네요. 그래서 언제 한번 좀 뵈면 좋겠다. 어쩌도 좋겠다. 아니, 또 그분의, 저희 좋은의 마음 약국에 좀 모시면 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음, 사실 어,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학부형입니다. 음. 제 첫째 딸하고 그 목사님의 딸이 같은 반이에요. 예, 학교에, 같은 학교를 다녀요. 음, 그래서 그 목사님 딸이 반장이고 제 딸이 부반장이고, 음. 네, 그래서 언제 한번 좀 뵈면 좋겠다 그래, 그래. 생각했습니다. 새롭게 앞서서 보면서 김유비 목사님이신데, 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도. 네, 많이 터치가 되고. 근데 그 김유비 목사님의 그 방송을 우리가 하는 이제 아둘람 단톡방에다가 어떤 여청년이 올렸어요. 그 어, 아둘람 공동체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조은의 아둘람이라고 조은의 마음 약국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크리스찬 들 또는 기독교에 좀 호의적이면서 찾는 네, 분들을 위한 이제 매주 주일날마다 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지금 우리 단톡방에는 한 70, 2, 3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줌으로 모일 때는 한 30명 정도의 분들이 이렇게 매번 모여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아둘람이라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녔던 그 광야의 굴, 그게 이제 아둘람 굴이었는데 거기 이제 수백 명의 이 핍박받는 사람들, 한이 맺힌 사람들이 모였었죠. 네, 그래서 이 아둘람에서 다윗이 이제 나중에 그 사울 왕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했죠. 또 거기서 저기 다윗의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둘람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그 아둘람의 한 청년인데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그 짭을 갖고 있는 조울로거든요. 근데 네, 아마 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아마 자기도 아동학대 뭐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다 하면서 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도 알게 됐는데 또 조우가 또 뭐 같은 그 이 학부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깜짝 네, 놀랐지. 네, 음. 그러니까 그,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예, 네, 제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게 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음, 그 진짜와 가짜에 대한 그런 설교였거든요. 근데 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거듭나게 되고 또 고난 중에 우리의 그 인간관계도 진짜와 가짜 사람들로 나뉜다는 거예요. 진짜 가짜 관계였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렇죠. 진짜만 남게 되고 네, 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조울러들도 우울러들도 또 그 외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진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응? 네,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그래서 음. 저희도 이 조언의 마음 약국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그리고 저희 어, 그 아둘람 공동체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그 음. 아들람 공동체에서 수련회를 가졌잖아요. 여름 수련회. 그래, 그래. 네. 음. 그때 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사실 나와 내 가정의 그 이야기는 좀 몸이 건조한 양념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아들의 아픔으로 인해서 참 양념이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갖게 됐다. 그래서 아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아들 덕에 내가 어디 가서 뭔가 좀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다. 그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이번에 아둘람 여름 수련회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거였는데 2박 3일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의왕의 개원예대 앞에 있는 우리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는 한 열대 명 오실까 했는데 한 38명인가 9명인가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도 너무 놀랐는데 숙박할 장소는 사실 우리는 없는데 근처에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로 오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리얼로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 네, 올해는 올해는 성인이 52명, 아이들 5명 포함해서 57명이 2박 3일을 또 우리가 가졌는데 네. 너무너무 평상시 줌으로 보다가 그냥 리얼로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 저도 되게 감사했던 게, 음, 저는, 어,
그 2박 3일을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음, 식사하는 그 자리에 이제 음, 아이들 데리고서는 갔었는데 너무 반겨주시고 또 저희 아이들도 예뻐해 주시고 이렇게 음, 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직접 뵈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실 저희끼리만 대화하고 이런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듣는지를 잘 모르는데 직접 뵈니까 좋았고 또 우리 전국에서 조가 모이셨어요. 우리 전국에서 그렇죠? 한국에 좀 있는가? 한 60명 가까이 모인 거죠. 그런 셈이죠. 네. 네네네. 그 어, 쫑 박사와 나나 그 프로그램을 올리고 나서 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청년 모임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저희가 30대 이후, 그러니까 30대 이상과 20대에서 20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또 청소년들은 20대 그룹하고 같이 하게 네, 되는 예. 네,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의 그런 유닛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아버지들과 남성들의 유닛 해가지고 남성 배우자라든가 이렇게 이제 유닛으로 그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를 많이 하면서 단톡방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서로 좀 만나자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이 배우자들 간에 또는 여성 배우자면 여성 남편이가 조울로라든가 우리 조 아내나 그레이 아내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그런 여성 배우자들의 사실 모임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 조울증 부모를 둔 자녀들의 모임도 좀 필요하겠더라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 참 얼마 전에 조가 나한테 보내준 그 페이퍼 무슨 영화 있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게 상영이 된 모양이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그거가 그 정신질환자의 엄마를 둔 그 딸인가 네, 자녀의 그 그 정신장애 엄마를 지키는 딸 해서 음. 네, 페이퍼 스파이더스라는 맞아. 영화인데 스파이더스. 네, 2021년도에 나온 영화고 음. 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영화에 대한 그런 리뷰 영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5월 달인가 상영됐다고 그러는데 꽤 많이들 봤더라고. 근데 난 네, 몰랐어. 네가 보내기 주인영.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우리 패밀리 파워라고 하는 모임이 있잖아. 응? 네, 네. 이번에 10편의 우리 명화들을 가지고 사람 돌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거든. 근데 이제 그게 다 끝났는데 이 페이퍼 슬라이더스 가지고 한번 좀 음, 좋은 페이퍼 스파이더스? 네, 페이퍼 스파이더스 오케이 네, 네, 그걸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의 또 아픔은 또 별도로 또 있어요. 또는 형제 가운데에 이 조울로나 조연노를 둔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의 또 어려움, 고통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저희 더 구독자들을 보면 이제 음, 아버지, 어머니 음, 음, 아니면은 부모님이 당사자인 경우가 있고 음, 그리고 배우자하고 또 형제 음, 그리고 여기 다섯에서 플러스 원으로 이제 애인 음. 교제하는 단계 그렇죠. 교제하는, 이런 한 6그룹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그 그룹에다 그리고 아마 네, 구독자분들 중에 상담 쪽에 계신 분들 음, 음. 아니면 간호사분들 또 사회복지사, 뭐, 등 네네 가운데도 상당히 복지사분들 많아요. 예, 네. 의사분들도 가끔 이제 처음 만나는 의사분인데도 좀 인사드리면은
어, 방송 본 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감사하고 그, 그 수련회 때 아버지들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 나누는 시간 있었잖아요. 그래, 근데 그래. 아버지들의 아버지들이 자녀의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모임까지 온다는 거가 굉장히 큰 참 그렇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음,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 조은의 마음 약국을 제일 먼저 가족 중에서 제일 제일 먼저 먼저, 아시고 그다음에 아내와 딸한테 이거를 소개를 조은의 마음 약국 소개를 해주셨다고. 음, 보통은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접하시고 그러면서 자녀나 아니면 남편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구나.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7월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아둘람 수련회라는 것으로 오프닝을 했는데, 사실 7월과 8월은 휴가의 계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조울러나 또 가족들은 남들은 다 휴가 가는데 우리는 뭐지? 하는 그러한 그 상대적 그 외로움, 그게 더 또 박탈감 그런 것들이 더 심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쉼의 문제, 이런 재충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눠보고 싶네요. 예. 네. 우리 오는 뭐 이미 언제 갔다 왔지? 필리핀에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한 한 3박 4일 3주, 동안 4주, 한 달 전? 네. 한 달 전에 네. 야, 쉼을 상당히 앞당겨서 가진 거네. 네. 이게 비수기 때 가야지 싸니까. 예, 싸니까, 네.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내가 이제 옛날에 청년들을 도와보면은, 그 청년들 가운데 이제 뭐 요즘에는 싱글 청년이라는 게 뭐, 수치스럽고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아주 활발한 싱글들도 많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명절 되면은 이 집에 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 싱글 청년들이 그쵸. 네. 편하잖아. 왜 결혼 안 했냐, 언제 할 거냐, 뭐 등등. 어?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그런 소리만 막 해대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더 힘들어가지고 어, 어, 힘들어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어? 그런 때 해외 나가지 언제 나가냐 해가지고 미리 싱글들끼리 준비해가지고 아주 뭐 가족에 매여 있는 그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아주 멋있다. 야, 싱글 라이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우리 조울로나 가족들이나 여러 당사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음, 우리가 비자의적인 쉼이라고 저는 붙였어요. 우리가 입원할 때 비자의적인 입원이 있잖아. 원하지 않는데 강제 입원. 그래서 우리가 병을 앓다 보면 강제적으로 쉼을 당하죠. 휴직을 당하고 휴학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비자의적인 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데, 근데 그거가 좀 음, 일종의 희망의 쉼으로 바뀌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조와 함께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 오는 이번 여름에 비자의적 네. 쉼도 사실 그냥 보내는 것보다 좀 전략적으로 보내는 거가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네. 네. 아무리 내가 내가 우울증으로 아파도 그냥 누워만 계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강요된 쉼을 창의적으로 그것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바꿀 거냐. 저는 그걸 고민하고 그걸 리서치해보고 그걸 의논해보고 그러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벌써 막 흥분이 되잖아요. 어? 여행 그 가는 거다. 보면 기자분들이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음, 어, 이 병을 누구나 이렇게
앓을 수 있고 또 정신질환에 대해서 어, 그냥 그 기자분들이 이 자기가 앓은 병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적어가지고 음, 내가 겪었던 고통이 어떠했고 이 병은 어떠하고 자기의 그런 심정은 어떠했고 이런 거를 잘 적어서 책으로 내는 게 그럼, 참, 그럼,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게 컨텐츠가 되는 거고 어,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음, 시간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분 내가, 음, 컨텐츠 음.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인 것 같아요. 내가 지난주에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뭐 나한테 후배가 되고 또 같은 이 단체에 내가 이제 가르치기도 했던 지금은 이제 이 교사 국어 교사였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된 분인데 부산의 송국 클럽하우스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죠 거기 정신건강 면에서 거기에서 이제 글쓰기 지도를 이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12명인가 글쓰기 지도를 하면서 그들이 쓴 글을 다듬어주고 그다음에 글이 더 해서 책을 냈어요. 아마 지금 뭐 예스24나 이런 데서 다 이제 팔릴 거라고 보는데 사실 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경험은 너무나 뭐 영화 스토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힐링 해주는 그것을 나누게 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좀 이 글 쓰시고 블로그 하시고 또는 유튜브 이 크리에이터가 좀 되시고 이런 어, 강제적으로 힘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죠. 네, 그게 희망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일종의. 예. 그 얼마 전에 저희 상담 채널로 한 분께서 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음, 자기가 7년 차 조울러인데 이 음, 조울증을 가지고 유튜브 그 방송을 좀 하게 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시작하면서 여러 개 찾아봤는데 좋은의 마음 약국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고 또 많은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톡이 왔어요. 그래서 그 채널을 좀 물어보니까 종이 마음이라는 아, 채널이에요. 예, 종이 마음.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종이 마음이라는 마음. 채널이 하나 조금 구독자가 좀 꽤 있는 채널이 있고 이분은 시작한 지 지금 영상이 하나 정도 올라가 있는 채널로 알고 음, 있는데 한번 보니까 예, 잘 만드셨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고 또 그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저희 표준 한국 표준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아, 있는데 거기서 잘해요. 1시간에서 2시간짜리의 강의 프로그램이에요. 가족들 음. 대상으로 하는. 근데 그 중에 한 2, 30분을 영화를 봐요. 그러니까 그래. 감독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가족들과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어, 이제 스토리를 짜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데 어이구, 한번 좋네. 그 감독님과 저희 당사자 두 명, 저하고 그 쫑 박사님하고도 갔는데 그래. 가고 그 정신장애인 가족협회에서 두 분이 또 오시고 그 협회 회장님이 아들을 통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는데 그것도 드라마고 영화예요. 그것도 그렇지. 영화고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우리 방송에 한번 나오셨던 그 정책위원장 하시고 계시는 어, 김영희 위원장이 계신데 그분은 형님이 조윤러세요. 그 주세. 예. 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영화예요. 어지. 네, 그래서 그분
자기의 인생이 영화처럼 그분은 의대 거의 뭐 본과 다 졸업하고 이 국가고시만 좀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형님의 그 사건 때문에 인생이 아예 그냥 바뀌어 버렸잖아. 그래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어, 형님을 보살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네, 또 부모님도 계속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고 네, 하는데 어,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런 환경이고 하면 병원에 장기 좌절하는데 좌절하는데, 입원시키는 네, 어, 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음, 가족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근데 음. 이분은 자기 형을 형을 위해서 위해서 아유 대단해. 의사라는 그런 어, 미래를 내려놓고 헌신을 음. 하는 참 아유, 대단합니다. 네, 정말 대단해. 네, 그러면서 이분은 뭐 워낙 스마트하고 이 리서치 능력이 있고 연구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정신 질환자들과 또 가족들과 관련된 좀 인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전문적으로 네, 연구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도움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건강 이 정책이 2017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개정이 됐고, 그 네.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또 개정이 될 텐데, 그런 음. 정책을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번에 사실 정책 만드는 자리에 당사자나 아니면 가족이 없으면 그 공허하지. 시각이나 예. 아니면 이런 걸 모르는 예. 분들의 예, 예.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마인드 포스트에서 그런 거를 했던가? 우빼 말, 우빼말, 네, 우리를 빼고 말하지 말라. 그렇지. 우리가 당사자요 가족으로서 우리를 돕는다 하는데 우리 얘기를 안 해? 안 들어? 우리를 빼고 말해? 그 국회의원들이 아주 잘못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 네, 이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인간들이 이 잘못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우빼말 하면서 이 좀 저거 데모도 하고 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좀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이제 각성을 해야 돼. 저희가 각성을. 예.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당사자나 아니면 가족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게 그, 미국의 남이가 그런 것도 아니야. 네. 남이 하는 데가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그리고 국가 예산도 엄청나게 써요. 그게 다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만들게 된 그런 모임이에요. 음,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 남이 도우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고. 근데 우리가 약간 주제가 이 비자발적 심에서 희망의 심으로 바꾼다 하는 여름휴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딴 데로 빠졌습니다. 네. 에, 그, 그, 닥터 피셔가, 음. 댄 피셔죠? 댄 네, 댄 피셔, 피셔. 네, 다니엘 피셔인데 뭐 댄 피셔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네. 예. 그분이 만든 용어가 있잖아요. 예, 예. SED라고. 그게 네. 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SED라는 거는 이제 정신질환자니 정신과 뭐 환우니 하는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고 어, SED, Serious Emotional Distress. 그래서 심각한 어떤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근데 말이 좀 길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심정고라고 이렇게 좀 줄여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정신질환자라는 말보다는 왜 심정고예요?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심정고거든. 그래서 심정보호사? 심정고, 그래서 심정고들과 심정고 가족들, 를 이제 지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SED, 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SE 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걸 잘 알아듣기 힘들잖아. 네,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용어를 중립적인 용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예? 워낙 정신질환자 하면은 낙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심정고,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하면은 훨씬 더 낫잖아. 네. 네, 네. 어. 심령고 이렇게 하면은 잘 떠올리지가 않아가지고, 네. 아이, 그 처음 들으면 다 그렇지. 응? 처음 들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 그러나 있으면, 이번에, 음, 아둘람 공동체 수련회를 통해서 음. 이 청년들, 조홀로 청년들은 피드백이 어땠어요? 내가 그걸 갖다가 스스로 주최하면서 뭐 다 좋았다라고 말하면은 뭐 주최 측의 뭐 발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줌을 통해서만 이렇게 교류하던 사람들이 같이 리얼로 만났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정말 반갑게 만나고 또 동명상련의 마음을 나누고 이제 그런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가장 의미가 있었어. 이번에 우리 아둘람 수련회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여기 어, 잘 보이면 좋겠는데, 예, 요번 주제가 뭐였냐면은 나의 고통, 나의 힘, and 더불어 풍성한 삶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 나의 힘, 이 고통이 힘이 되는 그 기적 아닙니까? 예, 이거였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힘, and 더불어 풍성한 삶. 그래서 나나 더풍 그렇게 불렀는데 나나 더풍, 나의 고통, 나의 힘, and 더불어 풍성한 삶. 좀 길죠? 그래서 나나 더풍 그랬는데 그런 차원의 이제 강사들과 또 우리 그런 프로그램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좋았죠. 특별히 한빛누리 재단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강사로 다 오셔가지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아, 요거는 아까 SED, 심정고,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 뭐, 우리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더 좋겠더라고요. 이게 닥터 댄 피셔라는 분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SED들의 비자의적인 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강제로 강요당한 쉼, 뭐 휴직당하고 휴학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쉼을 희망의 쉼으로 만들기 위한 제안, 해서 제가 우리 아둘람 모임에서 한번 우리 나눴는데 그것 좀 여러분들하고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당사자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막 1년, 2년 막 휴학하고 막 이래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을 갭이어라고 하는 개념들을 들어보셨나요? 용어를 들어봤나요? 우리 조우는 갭이어에 네. 대해서 알고 있냐? 응? 개비어는 뭔가 그 인생에서 어 네. 중간에 그 쉬는 텀을 가지고 뭐 맞아요. 네, 그것을 어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좀 투자하는 시간 아닌가요? 맞아. 그런 개념인데, 네,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특별히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한 1년 정도의 갭이어를 갖도록 가지면 그걸 다 인정해주고 이제 평가를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전공을 그냥 모르고 막 택하고보다도 이것저것 좀 책도 읽고 하고 학교 커리큘럼 외에 자기가 휴학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휴학을 해가지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갭이어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 개념을 가지고 뭐 대학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데에서는 이제 뭐 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갭이어로 뭐 중국에 가서 뭐 1년 보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역 연구를 한다 해가지고 그걸 다 돈을 대주고 거기서 뭘 해도 좋다, 공부해도 좋고 그 지역학적인 그러한 정보를 배워 갖고 와라 하는 뭐 이런 식의 그 갭이어를 적용하는 그러한 그 기업들도 있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우리 내가 이건 미안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모임에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불교인도 계실 수 여기에 지금 또 카톨릭이나 등등 여러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다 존중하고요. 그분들의 어떤 종교에 또 들어가게 되면은 나름대로 그 뭐 템플 스테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당사자들 기독교 당사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갭이어로 해외 선교사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2만여 명이에요. 그리고 나라로 치면 한 180개 나라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다 알아보고 교회를 통해서 알아보면 다 연결돼요. 그럼 진솔하게 편지 써가지고 제가 선교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가서 이 민폐는 끼치지 않겠고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한번 교류를 잘 해보면은 이 그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박사입니다, 박사. 그 나라의 말들도 잘하고 문화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같이 도와주면서 나누고 이게 이런 갭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가져봐라. 또는 단기적으로는 뭐 교회 수련회라든가 비전 트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권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네, 어,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해외 나가면서 조금 이게 어, 살짝 이렇게 뜨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밑에 네, SD의 상태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밑에 그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보이죠? 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 당사자와 함께 우리 한번 해외여행 가자 해가지고 그다 동의했어요. 그 당사자도. 근데 이 환경이 바뀌는 그거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가정에서는 이 해외 나가기로 되어 있었던 그날 그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나 가족들은 얘가 다 동의했고 그래서 항공표도 끊어놨고 다 같이 가는 거 우리 가족이 같이 가서 이번에는 정말 대화도 많이 하고 쉬자 그러긴 했는데 이 당사자로서는 점점 막 불안증이 심해지고 더 고독해 더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가운데 부모들한테 말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어려워 가지고 아주 그냥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던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해외 여행이든 뭐 국내에서의 단기 여행이든 당사자들을 늘 살피는 게 중요해요. 떠나는 날 전날의 컨디션도 물어보고 떠나는 날 정말 괜찮니? 어? 하고 물어봐야지. 그리고 뭐 힘들어하는 표정이거나 말을 솔직하게 하면은 다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네. 다 내려놓는 게 그 좋습니다. 제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어, 저희 조은의 마음약국 채널에도 올라갔는데 자살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자살 예방센터 그 최초로 생긴 곳이 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 수원의 예. 센터장님이시고 또 정신과 의원을 하고 계신데 어, 이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대화를 나눠야 되고 같이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청소년들이나 이런 어린 친구들이 하는 고민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좋지. 네, 근데 그렇지. 그 삶이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좀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다면 이 친구들은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이 문제가 어, 학교에서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 그 학교와 나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학교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너를 죽이지 말고 그 학교를 죽여야 된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지 너를 음, 죽이는 게 아니고 근데 음, 이제 이 친구들이 볼 때는 내가 뭐 학교 반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이 교육 제도와 환경 이거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자기를 이제 죽이는 건데 근데 음, 방금 예로 말씀하셨던 여행 가기 전에 이제 어, 죽은 친구도 여행을 안 가는 거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행과 나와의 그런 싸움에서 자기가 지는 선택을 한 건데, 네, 음, 참 안타깝고, 또 부모의 그런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음. 근데 그, 아주, 그때 또 음. 이게 부모가 못 알아차려서 아이가 죽고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그 굉장히 좋은 말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가 올르는 것 가운데 가족과 관련해서 역시 또 이거 너무 크리스천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아닌 분들은 미안합니다. 잘 양해해서 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종교에도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가족들이, 우리 많은 엄마들과 아빠들이 이 사실 당사자들을 섬기는 데 지쳐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 약을 먹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가족들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같은 데가 경제적이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거고 또 좋은 뭐 강사들의 프로그램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런 교회 수련회 같은 데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또는 국내 그 당사자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음. 조금은, 조금은 우려가 되는 거가 어떤 면이? 이 수련회나 이런 것을 갔을 때 당사자들에게 뭔가 좀 그런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것도 뭔가 또 좀 중요한 예배할 얘기야. 때 그런 큰 사운드와 음. 또 일반 병이 없는 분들도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아서 그 수련회 가기 전과 수련회 후에 뭔가 은혜 많이 받아서 좀 활발해지는 약간의 경조와 같은 그런 거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근데 맞아. 그런데 조울러들이 수련회를 가고 또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막 메시지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조금은 좀 어, 이런 잔잔한 물에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예.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 그 정말 맞는 얘기야. 정말 맞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수련회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조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수련회는 굉장히 열광주의적이고 막 뜨겁고 막 그렇잖아. 근데 일반 교회의 수련회들은 그냥 이 같이 쉬고 놀듯이 하는 데들도 굉장히 많아. 어, 네, 때문에 저는 근데 예, 저희 예, 교회 저희 교회는 약간 매 주일이 좀 수련회 같아요. 그러니까 어,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 음, 가서 굉장히 뜨겁게 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매주 뜨겁거든요. 그래서 어, 보면 매주 그런 수련회 같은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어, 저는 그래도 지금 어, 좀 오랜 기간 동안 안정기를 경험하면서 많이 이렇게 어, 그런 업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거기서 살짝 업이 돼도 제자리를 찾는 게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데 근데 어, 제 생각에는 그 당사자들 위해서는 뭔가 그런 막
어디 여행 가고, 그러니까 그 뭐야, 규칙적인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깨지지 않는 그거 너무 그런, 좋네. 네, 예. 그런 플래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약간은 루틴. 예. 예, 예. 잔잔한 뭔가, 어, 활동들을 하면 쉼, 좋지 않을까? 한잔한 쉼. 예, 그렇지. 네네. 맞아. 예, 예. 그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막 우리 사실 그레이 같은 경우에 수련회 같은 데 이렇게 좀 약간 흥분되는 데 갔다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쵸. 그거는 아주 정말 좋은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어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자녀들하고 이 콘서트장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음. 네, 그게 자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다 그 정말 필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너무 일반화하면은 좀 네, 그렇고, 그런데, 그리고 내가 여기, 이 V웹이라는 말을 썼는데, Vocation with a Purpose. 요런 게 이제 우리, 조우가, 말하는 개념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뭐,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뭐, 우리 불교인들의 템플 스테이처럼, 한번 좀 조용하게, 산에 가서, 어디 좋은 펜션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그냥, 쉬고, 또는, 뭐, 같이 영화 한 편 보고, 요즘 뭐 영화 한 편 다 스트리밍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그 대신에 음. 목적이 숲 있는 체험 좋은 것 같아요. 숲 체험. 예, 예. 제가 숲체험 아이들하고 같은 같이 예, 그 그런 거. 강원도 평창 쪽에 있는 숲에 있는 그 펜션 같은 데를 가서, 근데 그냥 숲 안에 있는데 거기 걷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힐링이 되더라고요. 바로 네. 그거야. 그러니까 이 허리가 내가 맑아지고. 내가 말하는 V웹이라는 거가 네, 그냥 막연하게 여행 간다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네, 어,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정신건강 관련된 정말 좋은 그런 책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우리 같이 뭐 먹고 자고 놀고 그렇게 하지만 이 책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한번 배우고자 또 네. 대화하고 어? 이런 식의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다. 나는 다음 주에 동해에 어느 한 부부랑 같이 가게 되는데 바로 이런 목적을 내가 갖고 가요. 이런 목적을 갖고 그래서 그 부부의 영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좀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러한 여행, 목적이 있는 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뭐 너무 막 어느 한두 군데에 뭐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뭐 일, 그, 저희 구독자 조이님들이 직접 이런 음, 걸 짜고 이렇게 가족끼리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뭐 아둘람 공동체는 크리스찬 공동체니까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족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약간 교회 수련회 같은 건데 수련회는 아니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적인 건 아니고 어떤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 구독자분들 또 조울러 분들이 어, 좀 소화할 수 있고 이분들한테 좋은 그런 캠프를 1년에 한 번쯤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그거는 내가 조금 아까 보여준 그 슬라이드에 보면은 뭐 KTX 역사, KTX 스테이션마다 거기 회의실들이 있어요. 빌려서 할 수 있는 15인실도 있고 30인실 있고 50인실 있고 막 100인실 있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우리 조은의 마음약국의 이제 구독자들은 전국적이 계시니까 그래서 뭐 대전 KTX 역사에서 우리가 정해놓고
몇 시간을 모여서 같이 이 그 회의실에서 그런 시간도 갖고, 그리고 이제 KTX 역사마다 좋은 건 또 좋은 레스토랑들이 정말 많아. 맛있는 그렇게 아주 비싸지 않으면서 맛있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먹고, 또 그 역사 근처에는 뭐 원하는 사람들은 노래방 같은 데 같이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으면서 한 전체적으로 한 대여섯 시간, 오고 가는 시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막 웃고 떠들고 속에 있는 마음 얘기하고 동병상련의 마음 막 얘기하고 당사자는 당사자, 가족은 가족대로 또 막 섞여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확실히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네,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가게 기획하려고 되면 그래. 네. 구독자분들이 어, 아, 조우님 팬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데, 되게 어색한 거예요. 제가 네. 그렇게까지 어, 뭐, 에이, 뭐 그냥 팬을 둘 수 하는 있는 그런 말이지 사람은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하는 말이지 저희 뭐. 방송을 보면은 이, 어, 내적인 친밀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러 타 종교인들 가운데 특히나 불교인들의 이 템플 스테이. 너무 좋아. 그런 거 너무 좋잖아. 근데 나는 뭐 사찰까지 가는 건 조금은 나는 안 맞아. 그러면은 처치 스테이. 어떤 어느 교회의 좋은 그 공간 또는 성당 같은 데가 참 좋죠. 성당 같은 데. 그런 식으로 또는 나는 그런 종교적인 걸 떠나서 하고 싶어. 그럼 호텔 스테이. 뭐 어디 좋은 요즘에 호텔들 정말 싸더라고. 정말 싸. 싼 곳이 많아. 꼭 뭐 아주 비싼 곳에 뭐 5성급 가고 그럴 필요 없어. 어? 그 이 모텔을 호텔로 개조한 데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좋더라고. 네,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좀 쉬고 분위기를 바꿔보고 그러는 거가 필요하다 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요즘 좋은 변화가 있는데, 음. 어제, 저희 나정호 교수님이라고 유퀴즈에 출연을 뉴욕 하셨던, 예일대 교수님. 오케이. 네, 네, 뉴욕 정신과에서 하면서 인턴도 하시고, 네, 그리고 예일대 교수님으로 계신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 계세요. 한국에 오셨고, 그래요. 네, 어제 목사님들을 위한 그런 음. 자살 강의를 하셨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그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정품교회 같은 그런 음. 정신, 어, 여 약자와 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교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특수 사역팀이 교회에 있는 경우, 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도움을 얻으셨다고, 어, 제가 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또 오늘은, 어, 그런 오늘도 이제 자살, 그런 특강과, 그런, 세미나가 있는데, 자살 유가족이 또 나와서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그래서 오늘 하는 거가 또 유튜브로 생중계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게시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네. 네.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조은의 마음약국과 여러 그런 단체들과 협력해서 좀 자살 예방 북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그래요. 될 수 있도록 네, 좀 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SCD, 또 한국말로 하면 심정고, 심정보 네, 심정고들의 비자의적 쉼을 어떻게 하면 희망적인 쉼으로 바꿀 바꿀 수 것인가. 있는지 좀 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또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그런 샘플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는데, 네, 참 병 때문에 어, 자기가 원치 않지만 억지로 쉬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이 사실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힘들고 또 불평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는데, 이런 그 희망적인 시각을, 상으로, 네, 네, 갖게 된다면, 어, 그 회복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혼자 하기 힘들면 저희가 같이 그런 시간을 또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방송을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할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좋은의 마음 약국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여름 휴가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